자, 드디어 30%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소식도 동정님 팀장하고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얼마나 내려간 건지 30이란 숫자 정확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뭐 대략적인 수치인가요? 네, 지금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35%, 이번 주 30%, 정확히 30%가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주 무려 10%포인트가 빠졌는데 제가 대선 때부터 취재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선 후보 포함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30 몇 %까지 후보 시절 본 적이 있는데 30%는 처음인데, 자, 이두하 변호사. 네. 이렇게 지지율이 2주 사이에 10%가 빠지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이례적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당에선 이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청 관계 지지율이 역전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완구 총리 후보 카드를 아주 빨리, 이례적으로 빨리 발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좀 최저점을 찍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전에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나 아니면 3인방의 보직 이동과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좀 흘려보면서 이 부분을 검증을 받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든가 이런 태도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여서 대통령을 좀 지켜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조수인 차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정도 지지율, 30% 지지율이면 사실 국정운영 동력이 굉장히 많이 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를 나타냈다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건 이 30%가 최저치,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청와대 인사 개편, 이 내용도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더 떨어진 것은 이 연말정산에 대한 굉장히 그 반발인데 지금 연말정산 저희 여기 앉아있는 동아일보 기자들이나 뭐 채널A 기자들도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2월, 3월 당정이 협의한 어떤 보완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미흡하지 않다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3인방만 하더라도 이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그동안은 뭐 경찰 인사에도 관여를 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나왔습니다만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과연 이게 국정홍보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청와대 개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돼서 다음 주에 지지율 추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 레임덕이라는 얘기 사실 되게 민감한 얘기예요. 그죠? 대통령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레임덕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30%에서 지금 조수진 차장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인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그래도 좀 좋은 거다 이런 차원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만큼 기대했다가 요 정도다 그러면 애게하면 실망 매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30%에서 더 떨어질 경우는 그야말로 이른바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 지지율이 30%라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이 30% 꺾이면 특히 임기 중반에 들어서는 올해는 반전의 기회가 많지 않다. 바로 그것은 레임덕이 조기에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많고, 이미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40%, 아주 적게 잡아도 35%라고 하는 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아까 마지노선인 30%마저 무너진다면 조기 레임덕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정민 팀장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좀 분석을 해주세요. 지금 3년차 1분기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인데 이 정도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낮네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욱 좀 걱정스러운 건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50대, 60대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게 가장 지금 걱정거리죠. 사실 레임덕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반대되는 세력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했던 세력이 빠지고 같은 여권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비토라고 하지요. 좀 안 좋은 부정적 얘기들이 많이 높아지는 것. 50대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졌고 60대 이상도 간신히 50%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나 안 찍었나 이걸 통해서 민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이념 성향별로 민심을 한번 속마음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이는데요. 지지층 확고한 지지층 저희가 한 30%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에서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다 30%. 네. 그리고 돌아선 지지층 20%. 왜냐하면 네. 51%가 지지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20%. 그리고 표를 안 준 중도층 20%. 네. 그리고 견고한 반대파 네. 30%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자 일단 확고한 지지층 속마음은 뭔지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확고한 지지층은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북 척결하고 국가기강 바로 세웠고 경제 살리기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도 좋지만 고집 조금만 점점점 정권 넘어가면 어쩌려고 점점점. 네. 자, 이런 걱정들 실제로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떻습니까? 아직 임기가 지금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정권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관심이 바로 이 돌아선 지지층입니다. 표는 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속내를 갖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더 큽니다. 민심에 대항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기대를 접진 않았으니 자 이두하 변호사께서 아직 반등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들의 표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설 민심 전에 밥상 민심 전에 어떻게 또 좀 더 그 개각까지는 못하더라도 청와대 개편의 속도는 좀 가속화해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돌릴 수 있는 계층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제부터는 좀 돌리기 어려운 사람들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안 줬던 중도층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국민하고 한판 해보자는 건가요? 야당도 한심하고 정치 꼴 보기 싫어요.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조수진 차장 보기엔 어떻습니까? 야당도 한심하고 맞습니까 이거? 네, 일단 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지지율이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오르죠? 네, 예. 그거는 바로 이제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군요. 마지막에 견고한 반대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아마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지 않을까 싶은데요. 독재로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군요. 다음엔 꼭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아마 반대파, 지금 야당을 지지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념 성향별로 본 속마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